저 오늘 저녁에는 외식하면 어떨까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에서 이렇게 좋은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외식하고 싶다고 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짝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시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50번째 생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제 생일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오후 1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아침부터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인 거 알죠? 응, 알아.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일이니까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여서요. 그래도 생일 미역국은 제가 직접 끓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LA 갈비와 각종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나물 여러 가지. 100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제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마음도 더욱 설렜습니다. 진짜 내 생일상이라니. 24년 동안 시어머니, 시누이들, 남편, 조카들 생일상은 수없이 차려줬지만 정작 제 생일에는 늘 제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받는 입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글쎄, 회의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다 온다고 했어요. 알아. 그래서 일찍 나가려는 거잖아. 남편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평소처럼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LA 갈비를 재워두고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4년간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제 생일상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2시간 후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생크림 케이크에 딸기가 올라간 예쁜 케이크였어요. 저를 위한 케이크. 50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둘째 시누이 혜진이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좀 일찍 나왔어요. 생일 준비 도와줄게요. 혜진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기보다는 이것저것 맛보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와, LA 갈비 진짜 맛있다. 역시 언니 손맛이야. 고마워.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요. 맞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경숙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날씨가 좋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숙도 따라 들어갔고요. 상 차리는 거 도와줄까요? 경숙이 물었지만 이미 부엌 문턱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음식들을 정리해서 상에 올렸습니다. 미역국, LA 갈비, 잡채, 각종 나물, 생선구이, 샐러드까지. 상이 풍성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의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요. 우와, 역시 언니가 차린 상은 달라. 경숙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들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의미처럼 들렸거든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숙, 혜진, 그리고 저.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창훈이는 언제 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늦을 수도 있대요. 그래? 오늘 며느리 생일인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아쉬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이 갈비 진짜 맛있어요. 미역국도 깊은 맛이 나네요. 시누이들이 연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거든요. 제 생일인데 제가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요. 식사 중간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자리였죠. 창훈아,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남편은 급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로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외식하면 어떨까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외식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 생일에 외식을 하고 싶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린 거잖아요. 한 번쯤은 밖에서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해주는 식사를 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에서 이렇게 좋은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어머니, 제가 차린 상이에요. 그래도 가족끼리 집에서 먹는 게 제일이지. 경숙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외식하면 비싸기도 하고. 저도 한 번쯤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 한 번이면 뭐가 달라져?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4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24년 동안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짝,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제 생일에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 앞에서 오빠, 시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생일상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뺨을 감싼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누구였나 싶었습니다. 24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저였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시누이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생일 하루만 외식하고 싶다고 했는데 뺨을 맞다니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여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뭐라고? 남편이 또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언니, 진정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화났으니까 그런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습니다. 제 뺨은 아직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보고 진정하라고요? 진정하라고요? 응. 언니도 좀 이해해줘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죠? 오빠도 갑자기 그런 소리 들어서 당황한 거예요. 경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냥 집에서 생일상 받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모두 남편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저보다 남편을 들고 있었어요. 좋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이 집안 뒷바라지 하면서 단 한 번도 생일에 외식해보고 싶다는 말 한 적 없어요. 언니, 오늘 처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 뺨을 맞는 게 좋다고요? 시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죠? 뺨 맞고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래? 남편이 화낼 만도 하지. 어머니. 응. 어머니는 평생 생일에 외식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46년을 살면서 생일에 제대로 된 외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 속마음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24년 동안 참았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것부터 시누이들 경조사, 명절 준비까지 다 제가 했어요. 미라나, 제 자식들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말이에요. 시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제가 생일에 외식 한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뺨을 때리시는군요. 남편이 또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46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에 대해 얘기하고 있겠죠. 미란이가 왜 저래?
오빠가 화낼 만도 하지. 그런 식으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집에 할머니랑 고모들 오셨어요? 응.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역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뭔가 있죠? 아빠가 나를 때렸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할머니랑 고모들 앞에서 뺨을 맞았어. 왜요? 무슨 일로요? 외식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래.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왜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뭘 어떻게 해요?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그건 당연하죠. 그럼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26살에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커피 향기가 좋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제 것이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옷을 사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대기업 신입사원이었고 점잖아 보였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 며느리가 집안을 잘 챙겨야 해.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시누이 둘 챙기면 되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해. 며느리는 저래야 해.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저녁에는 남편 퇴근 전에 저녁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시누이 경숙이 결혼할 때, 저는 예물 준비부터 혼수까지 도왔습니다. 제 돈으로요. 카페에서 모은 적금 1,000만 원을 모두 털어서 말이에요. 언니가 형님 댁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경숙이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당연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당연하다고만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 혜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워한다니까 괜찮아.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모든 비용을 대면서도 남편은 그저 고마워한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어요. 시누이들 자녀들도 제 몫이었습니다. 조카들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과외, 대학 등록금까지. 제 자식들은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도 조카들에게는 뭐든 해줬어요. 고모가 도와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 시누이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카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역시 미란이 손맛이 최고야. 형님 댁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시누이들의 칭찬이었지만 속이 쓰렸어요. 칭찬이 아니라 더 해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엄마가 항상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조카들 챙기느라 정작 내 아이들은 소홀했습니다. 엄마는 고모들만 좋아해. 딸 서연이가 중학생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가슴이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돈도 그랬어요. 제 월급은 온통 시댁을 위해 써야 했어요. 시어머니 용돈,
시누이들 경조사비, 조카들 교육비까지 매달 1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정작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은 늘 부족했어요.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번 돈의 거의 전부가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시댁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란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형님 댁만 남았어요.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생일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왔어요. 하지만 저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차린 생일상을 먹으러 온 거였습니다. 언니 생일상은 정말 맛있어요. 역시 미란이 손맛이에요. 매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제 생일상 앞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 걱정, 뒷정리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어요. 50세니까 한 번쯤은 외식을 해보고 싶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해주는 생일 식사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소원을 말했다가 뺨을 맞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뭐였는지를요. 저는 그냥 시댁의 일꾼이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빠를 뒷바라지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뺨을 맞아도 남편 편을 들었던 거예요. 문득 친정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미란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가끔은 내 마음도 표현해야 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에도 다 들어줬어요. 남편이 권위적으로 대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착한 것과 바보인 것은 다르다는 걸요. 화장대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주신 아파트였어요. 미란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둘게. 혹시나 할 때 필요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관리하고 지켜온 집입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다 제가 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언제 갔나 봅니다. 조용해졌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늘부터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김미란의 인생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별실에서 잔 모양이었어요. 저도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멍은 어제보다 부기가 빠졌지만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냥 두기로 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먼저 아침상을 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커피만 내려서 마셨습니다. 남편이 슬쩍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상이 차려졌을 시간이었죠. 남편이 부엌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도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아침은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제가 안 차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앞으로 안 차려줄 거예요.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챙겨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하세요. 당신 완전히 미쳤구나.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려고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 집에서 무슨 소리야? 당신 집이 아니에요. 제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제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에요. 당신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면 뭐예요? 집주인은 저예요.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제 당신이 저를 때렸잖아요. 그거야.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신 빨래, 당신 밥, 당신 어머니 병원 모시기, 당신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다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제가 생일 하루 외식하겠다고 했는데 뺨을 때리다니. 아, 그래.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가세요. 뭐,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당신 미쳤어. 나가라고?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들을 꺼내서 큰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들이고 있어요. 미친 짓 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옷가지를 다 넣고 세면도구까지 챙겨줬습니다. 친절하게도요. 여기 다 들었어요. 가방을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내쫓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살자는 거예요. 갑자기 각자 살자고?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참았던 거예요. 남편이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당신이 날 내보내겠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않아요. 진짜로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절대 안 나가.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알았어요. 안 나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요. 신고? 네.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다고요.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당신 정말로 할 거예요. 저는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만해.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 나가주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남편이 현관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결혼 다음 날부터 해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련했어요. 창문 너머로 남편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뺨까지 때린 사람이에요. 불쌍하다고 해서 다시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아, 상훈이가 우리 집에 와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을 집에서 내쫓다니. 내쫓은 게 아니에요. 각자 살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를 때렸잖아요. 그건 상훈이도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감싸는 말들이요.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나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아, 상훈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집으로 불러들여라. 싫어요. 뭐라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가 무슨.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24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김미란으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큰 시누이 경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오빠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어요? 내쫓은 게 아니라 각자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경숙 씨. 네. 남편이 저를 때린 거 알고 있죠? 경숙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오빠도 순간 화가 나서 여동생이 오빠한테 뺨 맞는 것 보고도 오빠 편 들 거예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24년 동안 너 뒷바라지 하면서 내 돈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경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비 1,000만 원, 아이들 교육비로 매년 수백만 원씩. 언니, 합치면 억 단위예요. 제 돈으로요. 그건 고마워요. 고맙다고 생각했으면 왜 제가 뺨 맞았을 때 남편 편을 들었어요? 경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이는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멍은 거의 다 빠졌지만 아직 약간의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빠가 정말로 때렸어? 응, 믿기지 않아. 엄마도 믿기지 않았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엄마가 결정한 대로 해. 나랑 오빠는 엄마 편이야. 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남편의 비리들을 폭로하기로요. 남편은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경비 처리,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 내역을 봤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돈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보너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불규칙하고 입금자도 개인 명의였어요. 남편의 전화통화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 부장님, 지난번 건 잘 처리했습니다. 약속하신 거. 이번 프로젝트도 저희 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음 날, 남편 회사 감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거래처 리베이트 건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건 의료, 증거 자료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의 통장 사본과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24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신고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런 짓을? 짓이요? 정당한 신고인데 왜 짓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리베이트 받으신 거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골프 치고 술 마신 것도 잘못 아니고요? 당신 어떻게 그걸. 24년 동안 집안 살림했으니까 다 알아요. 미란아, 제발. 제발은 제가 할 말이에요. 제발 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 혜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 회사에서 큰일 났다면서요? 그런가 봐요. 언니가 신고했어요? 네.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을 왜 제가 보호해야 하죠?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해서 범죄를 감춰줘야 하나요? 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도 남편한테 뺨 맞으면 참으실 거예요? 그건 대답 못 하시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래처 리베이트 건으로 수천만 원의 부정이 드러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상훈이가 회사에서 징계받는다는데 정말이니? 네, 사실이에요. 내가 신고했다면서? 네. 어떻게 남편을 신고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저를 때린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건 상훈이가 순간 실수한 거야. 실수로 사람을 때리나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결혼했으면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24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이었어요. 월급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승진에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평생 원망할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제가 할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일 들었어요. 응. 엄마가 신고하신 거 맞아요? 그래. 준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응.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가 감춰줄 이유 없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사세요. 나랑 서연이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뭘?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들 눈치 보는 거요. 항상 바쁘시고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이상했던 거예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중심에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을 바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네, 어머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손을 댄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미란아, 24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상훈이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도 괜찮아.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4년이 지난 뒤의 사과였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식사하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봤습니다. 아무도 뒷바라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상가 건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득 옛날 꿈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던 꿈이요. 결혼 전에는 카페 바리스타로 일했었죠. 커피 향기가 좋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했어요. 시댁 며느리로 살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50세.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은 나이일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요. 집에 돌아와서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담보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작은 베이커리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빵도 좋아했어요. 24년 동안 집에서 수없이 빵을 구웠거든요. 가족들 간식으로, 명절 준비로, 손님 접대용으로. 엄마 빵은 정말 맛있어요. 형수님 빵 기가 막혀요. 항상 칭찬을 들었지만 그건 그냥 취미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로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그 상가 건물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상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20평 정도의 크기에 주방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요. 오, 좋네요.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빵집이 없거든요.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혁과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베이커리 차리려고 해. 정말요? 좋아요. 서연이 환호했습니다. 엄마, 빵 진짜 맛있는데 장사 대박 날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혁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말마다 나가서 알바할게요. 아이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취미로 굽던 것과 장사로 파는 건 다르니까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50살입니다. 오, 멋지시네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늦었죠? 전혀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제빵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50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요. 4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빵을 배우면서 행복했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는 촉감, 오븐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완성된 빵을 보는 뿌듯함, 모든 게 즐거웠어요. 김미란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빵 모양이 예술이에요. 24년 동안 집에서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2달 후, 기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커리를 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상가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으로요. 엄마, 센스 있다.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카페 같아요. 벽지는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닥은 원목 마루로 깔았습니다. 카운터는 화이트 톤으로, 진열대는 유리로 만들었어요. 직접 고른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 나왔습니다. 제빵 기계들도 하나씩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오븐, 믹서, 발효기, 작업대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미란의 빵.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어요. 4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개업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이커리 한다면서. 그거 돈 벌어? 망하면 어쩔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서. 못 갚으면 집 날아가. 제 집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겁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됐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단팥빵, 소보로빵.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빵들이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오전 9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축하해요. 준혁과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엄마, 파이팅.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네, 오늘 개업했어요. 빵 냄새가 좋던데요. 하나 사볼까요? 감사합니다. 첫 매출은 5,000원이었습니다. 씹빵 1개. 그렇게 적은 돈이었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빵을 팔아서 번 첫 돈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손님이 조금씩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구경 삼아 들렀어요.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4년 동안 가족들한테만 빵을 구워줬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사먹는다니. 첫날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 돈을 세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번 돈이요. 밤늦게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돈 벌었어. 얼마나요? 15만 원. 와, 축하해요. 고작 15만 원인데. 고작이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버신 첫 돈이잖아요. 아들의 축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15만 원이지만 제게는 1,500만 원보다 소중했습니다. 베이커리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식빵 2개 주세요. 크루아상 맛있어요. 4개 포장해 주세요. 매일 아침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까지. 미란의 빵은 정말 맛있어요. 다른 빵집이랑 달라요.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4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 능력을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매출도 점점 늘었습니다. 첫 달에는 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집안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달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환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했고 남편은 재결합을 원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들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부 간 폭력이 있었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재결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아파트는 애초에 제 명의였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으니까요.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정말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잖아.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레스토랑에서요. 엄마, 주문하세요. 응. 메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는 게요. 스테이크 먹을래? 엄마도 좋아하세요?
응. 근데 24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왜요? 아빠랑 할머니가 싫어하셨거든.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식만 먹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육즙이 흐르는 미디엄 스테이크.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제가 선택한 음식이라는 게 더 좋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오늘은 제 51번째 생일입니다. 작년 생일에는 뺨을 맞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베이커리로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여기가 빵집인데 케이크는 왜 사왔어? 오늘은 만들어준 케이크 드세요. 엄마 생일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51개의 촛불이 반짝였어요. 소원 빌어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특별히 빌 게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그것만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을요. 작년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눈치를 보며 생일상을 차렸죠. 외식 한번 하고 싶다고 했다가 뺨을 맞았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 가게에서 제 아이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이게 진짜 제 생일이었어요. 베이커리를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빵집이 됐어요. 미란의 빵은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인심도 좋으세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매출도 안정됐어요. 이제는 월 1,5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대출금도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일이라 행복합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미란아.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확 늙으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빵집 한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예쁘게 꾸몄구나. 감사합니다. 빵 하나 살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시어머니는 식빵 한 개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란아,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창훈이는 내 덕분에 24년을 편하게 살았어. 근데 너한테 손을 대다니. 어미로서 부끄러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 어머니, 고개 드세요. 미란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바람이야.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시대의 피해자였으니까요. 며느리를 혹사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던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질 겁니다.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절대 제가 당한 것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니까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이 즐겁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며 행복합니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 뿌듯합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5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찾은 진짜 제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뺨을 맞았던 그날이 오히려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참고, 눈치 보고, 제 인생 없이요. 가게 문을 열고 간판을 봅니다. 미란의 빵. 햇살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참고만 사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